347페이지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가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자, 교환 가치는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하죠. 그래서 교환 가치 맞는 지문이죠. 자, 이 교환 가치가 나중에 시장 가치로 우리가 발전된 개념이고, 사용 가치는 부동산을 특정 용도로 사용됨으로써 가지는 가치는 투자 가치로 발전한데, 투자 가치는 투자 대상 부동산이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 여기는 주관적 가치가 되죠.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대상 부동산이 특정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가치. 3번 정답. 공익 가치는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이 사적 목적인 경제적 이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이나 보존과 같은 공적 목적에 있어서의 비경제적 이용에 있을 때 대상 부동산이 가지는 가치를 공익 가치라고 하죠. 자, 장부 가치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당초의 취득 가격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이 장부상의 잔존 남아있는 가치를 장부가치라고 합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갑니다. 348페이지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1번 틀렸죠. 우리 아까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1번 정답이고, 자, 둘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그 각각의 권리나 이익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2번 맞고, 대상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시장 가치 기준 원칙입니다. 자,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인데 요 1항, 작년 시험에 1항, 2항 우리가 출제를 하죠. 자, 1항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이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시장 가치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인데 적정 가격이 아니라는 걸 주의해 두시고, 이 항은 예를 들어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좀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4번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가격이 하락을 하지 않는 하방 경직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맞고,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에서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죠. 가격의 매개적 기능이죠. 5번은 부동산 가격의 기능 중에서도 가격의 파라메타적 매개적 기능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 교재 350페이지에 1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기술된 것. 자, 구매 능력이 이제 나오는데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줘요.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은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고, 이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이렇게 영향을 주죠. 자, 이때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 법적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 측면에서 요인은 다시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에 의해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이때 수요에는 다시 유용성 또는 효용이 있겠고, 또 유효 수요가 있습니다. 공급은 상대적 희소성이죠. 법적 요인으로서는 이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말합니다. 자, 2번 상대적 희소성은 토지의 효용 증진을 통해서 발생하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 희소성은 토지의 특성 중 여러분 부증성에서 배우셨습니다. 이 부증성, 이 자연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가 여기서 배우셨고, 이 상대적 우리가 희소성은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용도의 다양성, 인문적 특성에서 나타나죠. 자, 3번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 요인 중, 자, 밑줄은 발생 요인 중 한 요인만 작용해도 가치는 발생하다. 밑줄 이 질문이 틀렸죠. 이 부동산 가치는 가치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 수요 공급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 요인만 발생하면 가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정답. 수익성 부동산에 있어서 효용은 수익성이 중심이 이루고 있고, 권리의 이전 가능성도 가치의 발생 요인 중 하나죠. 자, 여러분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물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여기 이전은 권리가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351페이지 17번 문제.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 물리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이죠. 이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맞는 지문이고,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데,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죠. 부동산을 살 의사도 있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도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유효 수요입니다. 지불 능력 있어야 됩니다. 2번 정답.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입에서 공급이 부족하죠. 수요에 비해서 우리는 택지를 줘서 공급하는데 양적, 질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 자,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 유용성, 효용인데, 이때 주거용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용성은 쾌적성으로서,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으로서, 공업용 부동산은 생산성으로서 표현이 되죠.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고, 5번 부동산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 밑줄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이제 가격, 이 가치가 다시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영향을 미친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또는 가치에 여러 가지 원칙이 성립하는데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되는 게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353페이지에 2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과 그 적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경쟁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의 현재 공실이 없는 상태더라도 평균 공실을 적용해서 우리는 가격을 구한다. 경쟁의 원칙인데, 자, 우선은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죠. 자, 여기서 나타나는 게 지금 경쟁의 원칙이 나타나죠. 자, 이 세 가지 원칙은 최유효 이용의 외부, 최유효 이용의 외부에서 나타나는 요인을 말합니다. 자, 경쟁의 원칙은요. 경쟁은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재화 및 부동산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초과 이윤이 소멸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된다는 원칙이죠. 초과 이윤이 있으면 경쟁이 발생하고 초과 이윤이 없으면 경쟁도 없어져요. 그래서 관련 기능 1번 맞는 질문이고 2번 대상 부동산 가치는 생산비에 합의하라. 공헌도의 합으로 구하는 건 기여의 원칙이죠. 자, 기여의 원칙을 보게 되면은 자, 요 네 가지는 최유효 이용의 요건 무슨 요인? 내부. 네 가지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의 내부적 요인이에요. 자, 이 균형 기여죠. 기여의 원칙인데, 자, 이 기여의 원칙에서 부동산 가치는 우리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부분의 기여도, 공헌도를 합한 것인데 문제는 이 공헌도, 기여도를 합한 것을 말하죠. 생산비를 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 2번 맞고 3번 잉여 생산성의 원리는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자, 여러분 잉여 생산성의 원리는 무슨 법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자, 수익 배분의 원칙은 이 얘기죠. 자,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경영,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이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수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요 유동성 있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남아있는 이 잔여 수익이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으로 배분하라는 원칙이 수익 배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토지 잔여법에 있어서의 성립,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수익 배분이죠. 하여튼 잔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죠. 이 투입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상태가 균형을 이루어 가치가 높아지는 건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시험에는 이 균형이 정답 많이 묻거든요. 균형의 원칙, 3번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구성 요소, 자, 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균형에 위배된다. 예를 들면 부주와 건물이 부정이 되면은 부동산 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하죠. 이 기능적 측면에서의 감가가 발생하죠. 2년 전에도 또 출제를 했었죠. 수익, 또 체증, 체감의 원칙, 이 네 가지가 내부적 요인입니다. 자, 4번 적합의 원칙이 나오죠. 이 균형과 더불어서 또 시험에 정답으로 많이 묻는 게 또 적합이죠. 적합. 예. 자, 적합의 원칙인데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함께 부동산 고유의 가격의 원칙이다. 즉 일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에만 적용되는 고유 원칙이고 지역 분석의 근거가 돼. 지역 분석이 개별 분석의 선행 작업이 되는 근거,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적합은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주택은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위배된다. 그러면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으면 공업지역의 주택은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하는데 이것을 경제적 감가라고 하죠. 시험에 하여튼 또 많이 출제를 또 하죠. 변동의 원칙이 나오죠. 자,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밑바탕, 토대가 되는 시간의 원칙이야. 자, 토대가 되는 원칙으로서 이 시간의 원칙을 나타내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예측, 변동.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 형성 요인은 항상 변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는 특정의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죠. 기준 시점 확증이 필요하고, 자,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 시점 수정의 근거가 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됨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물리적 감가와 관련된 게 변동의 원칙. 하여튼 기준 시점이 나오면 변동입니다. 자, 24번 문제. 박스의 원칙이 뭐냐?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지역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오래되어 황폐화된 흉물스러운 공장 건물이 몇 채 있는데 여기에 불량 청소년들이 몰려들어서 비행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는 공장 건물 및 부지를 수용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였다. 그러자 인근 지역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자, 여러분이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해서 가치가 떨어졌다가 어떻게 돼요? 뭐를 조성했어요? 거기에 무슨 공원을 조성했더니 쾌적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가치가 오른 거 적합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 3번 정답입니다. 자, 26번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 기준 시점의 필요는 변동의 원칙. 5번 정답이죠. 자, 27번 동일한 효용을 가진 여러 부동산 중에서 가격이 가장 낮은 것이 선택이고 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이죠. 자, 대체의 원칙이죠. 부동산의 유용성이 동일하다면 가격이 가장 싼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부동산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거죠.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 평가의 3방식의 성립 근거가 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대체의 원칙이죠. 자, 28번 틀린 것. 대체의 원칙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상호 간 또는 부동산과 일반 재호 상호 간의 부동산의 용도
효용, 가격 등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무슨 거 나오죠? 1번은 대체의 조건이 나오죠. 자, 1번은 뭐에 준 조건? 대체의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지문은. 2번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의 원칙 아니죠? 아까 균형은 어떻게 돼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을 이루어야 돼. 2번 정답.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구성 요소가 전체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큰 사용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등이 그 성립 근거가 됩니다. 부동산 가격도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고 경쟁이 있으므로 초과인이 소멸되고 대상 부동산은 그 가격에 적합한 가격을 갖게 되는데 이걸 뭐죠? 초과인을 하면 경쟁의 원칙입니다. 자, 변동의 원칙도 그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 영속성, 인문적 특성이 용도의 다양성, 위치, 가변성 등을 성립 근거로 하죠. 변동의 원칙. 자,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29번.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 중 틀린 거.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의 성립에 뭐가 돼? 근거. 맞는 지문이죠.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고 균형은 기능적 감가, 적합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는데 4번에 보세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밑줄.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나오니까 이거 적합이 아니라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4번 정답. 기회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필지를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토지상에 건물이 1층, 2층인데 3층을 비용을 투입을 해서 증축을 하고자 한다. 이때 이 3층의 이 일부분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나 수익 획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 기여하는 정도가 크면 증축해야겠죠. 그래서 추가 투자에 있어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것은 바로 무슨 원칙? 기회의 원칙. 또 합필을 통해서 또 가치가 올라가느냐 보는 거죠.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연결이 틀린 겁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은 기업용 부동산은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부동산의 순수익을 산정할 때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잔여법과 관련이 있고요.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 확정에 필요가 있고 대체는 거래 사례자를 선정하는데 대체 가능한 사례자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이 토지 잔여법에 의한 순수익을 계산할 때는 수익 배분, 경쟁이 아니라 수익 배분의 원칙. 4번 정답. 한계 수익점, 건물의 경제적 측면에서 건물의 적정한 층수가 몇 층이냐. 한계 수익점을 판단할 때는 수익 체증 체감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 32번. 자, 가격 원칙 뭐냐? 보기 A 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의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단됐다. A 지역의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건축하였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여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 왜냐?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에 어울리지 못하니까 어디 건축 비용에도 미치지 못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외부 환경이 적합 못해서요. 적합의 원칙입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33번 바르게 설명한 것. 부지와 건물 등 구성 요소 간의 적응, 구성 요소 간의 적응이 나와 있죠. 이건 균형의 원칙입니다. 1번 틀렸고 2번 토지, 자본, 노동 및 경영의 각 생산 요소 요거죠. 이렇게 각 생산 요소에 발생한 총수익은 우리는 이들 여러 가지 요소에 배분되는데 자본, 노동 및 경영에 배분된 목 이외에 남아있는
수익은 그 배분이 정당하게 행하여지는 한 위치가 고정된 토지에 제일 맨 마지막에 배분된다는 게 무슨 원칙? 수익 배분, 기여가 아니라 수익 배분의 원칙. 틀린 질문. 부동산의 유효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 환경, 여러분 속한 지역 환경에 적합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 초과 이유는 경쟁을 야기하며 결국은 경쟁은 어떻게 돼? 초과 이윤을 감소 소멸시킨다. 이것은 경쟁의 원칙입니다. 또 틀렸고 5번 부동산 가격도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게 바로 변동의 원칙. 5번 정답. 자, 옳은 것 34번 부동산의 가치는 각 구성 부분의 생산비를 전부 합한 것이 기여의 원리다. 생산비가 아닙니다. 공헌도.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은 그것이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은 적합의 원리. 틀린 질문. 부동산 가치는 수요와 공급 상호작용이 결정된다는 것은 바로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에서 결정되는 것은 무슨 원리? 수요 공급의 원칙. 그래서 틀린 질문.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 그럼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거 균형의 원칙. 자, 5번 정답인데 예상의 원리는 예측의 원칙입니다. 부동산 가치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 부동산 가치의 개념의 근거가 되죠.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편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35번. 자,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아파트는 1984년에 사용 승인받은 아파트로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은 1개 적고 지금은 2개죠. 냉난방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뭐죠? 기능적 측면에서의 감가가 발생해서 오래돼서 기능적 감가가 발생한 것은 균형의 원칙입니다. 5번 정답. 자, 36번 연결 잘못된 것은 부동산 가치의 개념의 근거는 예측의 원칙, 기준 시점 확정과 관련해서는 변동, 추가 투자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기여 수익 체증 체감, 경제적 감가는 적합, 균형은 기능적 감가. 4번 정답. 수익 배분의 원칙은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되죠. 자, 4번이 정답이고 37번. 자, 또 박스 봅니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연립주택을 놓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매매 가격 결정을 고민하던 중 인근의 연립주택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에 거래된 사실을 알고 이를 기초로 두 사람이 흥정을 한 후에 거래 가격 결정하고 계약을 맺었다. 뭐죠? 거래 사례를 어떻게 대체 가능한 거래 사례를 수집했죠. 무슨 원칙? 대체 원칙. 2번 정답입니다. 자, 39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 이용, 또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 4가지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점은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인데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무슨 감가?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균형은 기능적 감가. 2번 정답.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합니다. 자, 대체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의 토대가 될 수 있고,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이 현재보다는 장래의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41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밑줄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 밑줄 이 질문이 틀렸어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아까 밑줄 읽었죠? 그거는 개별 분석입니다. 자, 개별 분석은 대상,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인데,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합니다. 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합니다. 네. 최유효 이용을 판정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한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시험에는 또 이 의의가 우리는 자주 또 출제를 하죠. 1번 정답이 되겠죠. 1번 정답이고, 2번 지역 분석이란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느냐,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용도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또 지역의 특성이 뭐냐, 지역 특성은 뭐죠? 자, 지역의 특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말하여 지역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지역 특성,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지역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죠. 이것도 한 3번 출제했죠. 이번 질문도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뭐를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표준적인 우리가 이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백히 해서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우리는 바로 지역 분석인데, 항상 이 최유효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으로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죠. 자, 우선은 분석 범위를 보게 되면은, 분석 범위를 보면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 광역적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 하나의 부동산, 지역 내 하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전체에 대해서 이건 무슨 분석? 부분 분석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절차상 선후 5번 지문은 또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작년에 또 정답으로 물었습니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지역 분석의 제약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고, 우리는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이다. 자, 365페이지에 4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전환 후가 아니라 전환 전이죠. 자, 동일 수급권. 자, 이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을 나타내는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규모,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후보지와 이행지에 있어서 후보지는 용도의 전환, 이행지는 이행이죠. 전환, 이행 후에 이 용도적 지역과 거의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가져요. 그런데 성숙도가 낮다. 자, 성숙도가 낮은 경우라는 것은 전환, 이행이 뭐다? 완만하다. 바로 건축할 수 없다.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바로 건축할 수 없어요. 전환, 이행이 완만한 경우에는 전환 또는 이행되기 전 우리가 용도적 지역과 일치한다. 이때는 뭐다? 전. 후가 아니라 전. 1번 틀린 지문. 2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틀렸고,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은 감정 평가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를 하기 때문에 유동적,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3번 정답.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익기, 악화기 등으로 구분할 때 가격은 어디서? 성숙기의 최고. 항상 가격은 성숙기의 최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 하니까 틀렸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368페이지.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에 유사 지역에서 구할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니까 틀렸죠.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지 못하고 이 유사 지역에서 사례,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 2번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은 인접할 필요는 없죠. 자, 유사 지역은 이렇게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유사 지역은 동일 수급권 또 외부, 바깥,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에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하고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은 사례 수집은 쉬운데 용도적 동질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어떻게 돼요? 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지역의 명성이나 지역적 선호도, 품위 등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소문난 고급 주택가는 대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 소문난 고급 주택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상당히 좁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71페이지에요. 54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이 표준적인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세 가지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입니다. 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고, 지역 분석이 선행, 개별 분석은 후행이죠. 개별 분석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4번 정답.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분석,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분석을 말하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다음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아니한 것은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으로 그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가격 수준을 판정 밑줄. 자, 2번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격 판정 밑줄. 다르죠. 1, 2번이. 3번 부동산의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거기 개별 분석에서는 할 때 개별 분석 네모, 그게 시험 문제는 개별 분석 대신에 지역 분석으로 또 많이 출제합니다. 4번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의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용 판정이 가능합니다.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 분석입니다. 부분 분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 최유효 이용 범위가 아니라 표준적 이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야 돼. 표준적 이용 범위 내에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 자, 58번 관련해서 58번은 넘어가면 되겠는데. 자, 56번 문제 잘 기억해 두시고, 작년에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출제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이 중요해요. 부동산 가격의 여러 가지 원칙이 올해 출제 예상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고 374페이지에 감정평가의 방식 들어가겠습니다.